좌우파가 지금 현저히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국민들의 민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정해놓고 결정문을 여러 버전으로 미리 써놨다라는 거지. 결정은 미리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 된다 이런 대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탄핵 선고 언제 하냐. 마지막 변수는 그래서 이제 여기 TV조선에서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쭉. 우선 헌법재판소 공개 일정으로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 하나만 예정이 돼 있고, 자, 그래서 여기도 19일, 21일 유력한 선고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26일 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있는데 어떻게 19일, 20일 날 선고를 하냐 이 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가 굉장히 많아요. 홍장원 메모 조작을 박선원이가 했다라는 게 명명백백 밝혀졌고, 국정원에서 35년 동안 근무한 실적 감정원이 또 다른 또 사설 감정원과 크로스 체킹 해가지고 2번이나 체크해서 박선원이 필체가 맞다. 그래서 조작된 홍장원 메모 이런 것도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게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법적으로 날렸기 때문에 정족수가 151명이 아닌 200명으로 날려야 되는데 151명 기준으로 날렸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는데 지금까지도 말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각을 하자니 지금 헌법재판소에 임명된 2명, 그래서 8명이 채워진 거 아닙니까? 그 2명, 최상무의가 임명한 사람이 무효가 되는 거고, 당연히 재판을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이거를 기각을 하자니 너무 말이 안 되고, 너무 명백하게 우원식이가 자기 직권으로 권력 남용을 해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날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정족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 무기를 갖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무서워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때릴 수가 없어요. 선고 시기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시기도 변수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먼저 윤석열 대통령보다 때린다, 인용을 한다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폭로를 할 것이고, 그걸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도미노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 또 기각이나 각하하게 되면 당연히 그 영향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동시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 확실한 건 3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이재명의 재판이 끝나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4월 이전에는 절대 선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뭐 19일, 20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절대 저는 인정할 수 없고, 아마 지켜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거의 틀린 적이 없잖아요. 당초 지난주 한덕수 총리 사건 결론이 나올 것을 예상을 했는데, 마은혁 임명 때문이 아니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게 맞는 거고, 기류가 바뀌어서, 기류 바뀐 건 맞습니다. 지금 좌파의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는 정보 보고에 다 나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왜 안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좌파나 우파 쪽에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좌파들의 지금 표정이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고, 불안하고 상기된 표정으로 화를 내고 있는, 우리는 좀 그 좌파들에 의해서 좀 약간 여유가 있는 거죠.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다시피 우리가 절대로 이재명의 재판이라든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4대4 5대3 좋지만, 8대 독주 좋지만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번 우리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이 최상무기가 마은혁을 임명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안 그래도 2명의 재판관을 임명을 지가 했기 때문에 문매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마은혁까지 임명을 해버리면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겠습니까? 최상무기가. 그러니까 이걸 밀어버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온 이후 4월달이 되겠죠? 그 이후에 마은혁이가 임명이 되든지 말든지, 또 마은혁이를 임명 안 한들 국회나 헌법재판소나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뭉개고 갔기 때문에. 우원식이도 잘못했지만 헌법재판소도 국가수반이 부재 중인 상태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2달 동안 가처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결을 안 내리고 있다는 거야. 못 내리고 있다는 거야. 이것도 불법이죠. 아빠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흔역 임명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뭐 얘네들은 뭐 마흔역 임명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현재 평의와 평결 진행 단계도 차이가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평의, 평결, 그다음 결정된 그걸 갖다 이제 판결문을 써가지고 선고를 때려야 되는데 그 4단계 정도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첫 번째 단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평의를 거쳐서 평결을 내리고 판결문식으로 작성을 해서 마지막 단계에 선고를 때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평이라고 있다는 건요, 시간 때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이 종결됐고 한 번밖에 안 한 거야. 더 들을 필요도 없어. 탄핵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이니까. 감사원장 사건과 비슷한 시점에서 이미 재판관들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에는 4대4 진영 논리로 좌파사, 우파사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감사원장과 검사 등 3명의 판결이 팔대떡으로 이례적으로 다 났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뭐 법무장관부터 해가지고 8대떡이 나올 가능성도 많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빼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좌우파가 지금 현저히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국민들의 민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4대4, 5대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4대4가 나오든 5대3이 나오든 각하가 나올 확률은 많기 때문에, 왜? 기각을 때리면 그래도 욕을 처먹는 거고, 각하를 때리면 너무나 이 공수처나 국회에서 탄핵 소추부터 불법이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떠넘기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각하를 택할 가능성이 자기들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의 신변 보호에도 좋고 앞날에도 그렇게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각하를 때린다. 근데 어쨌든 성향이 좌우파로 나눠 있기 때문에 4대4, 5대3이 나올 수도 있다. 8대떡으로 했다가는 좌파들이 또 폭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 가뜩하나 지금 기각, 각하가 나온다 하면은, 특히 기각 같은 경우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하는 거기 때문에 각하는 이 자기들이 선고를 때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공수처나 국회에다 떠넘길 수 있단 말이야. 사시에와 국회에서 어떻게 200명을 또 모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또 4월 12일 되면은 헌법재판관이 2명이 또 이제 임기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5대3, 4대4로 각하될 가능성이 많고, 그 각하가 나는 선고는 여기 볼 필요 없어요. 확실히만 보면 내가 뭐 틀린 적 있습니까? 내각제라고 확실하게 내가 이거 내각제 파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이상한데, 그래서 바로 내가 이거 내각제입니다. 근데 목을 걷기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내각제 판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 안 칩니다. 자, 매일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진행하는 만큼 언제든 선고가 가능할 수 있게 인용 및 기각 등, 또 각하는 왜 빼먹니? 인용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고, 각하나 기각 등 결정문을 여러 버전으로 미리 써놓는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정보들이 좌우파에서 정보들이 다 흘리고 있거든요.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지금 각하로 정해놓고 결정문을 여러 버전으로 미리 써놨다라는 거지. 결정은 미리 돼 있다. 평의는 벌써 끝났다. 근데 지금 평의 단계라고 하는 거는 시간 끄는 거야, 이재명의 재판을. 그래서 결정문을 여러 버전으로 미리 써놨다. 국민 민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할까, 이 지랄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 마흔역 미임명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지만 최대한 결정을 서두르겠다는 건데요. 결정을 서두르었다면 미리 했어야죠. 지금 전직 대통령들 탄핵 사례를 봤을 때는 훨씬 지났죠? 여기 보시면 결정문까지 미리 써놨는데 아직까지 말을 못하고 있고 평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승복 진정성을 두고 맞서고 있어서 향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이제 지금 기각이나 각하 나오면 좌파 놈들이 5.18 수준의 내란 일으킨다. 대통령 암살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장검으로 목을 치겠다. 호수들을 섭외해갖고 막 총을 쏘겠다. 뭐 너무 이제 선을 넘은 정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오줌을 질질 쌀 거예요. 아마 이정미보다 더 할 겁니다. 이정미가 막 여기 둘둘 말고 나왔을 때처럼.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이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내리면서 이 결정문을 여러 버전으로 써놨다는 거는, 평의를 거쳐서 결정문을 여러 버전으로 써놨다는 건 상황 봐서 하나 꺼내서 발표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각하는 이미 결정이 됐다. 스코어가 4대4냐 5대3이냐 8대떡이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좌파들도 8대떡이었다가 논리가 바뀌어요. 무슨 놈의 8대떡이면 8대떡이지
매주 선동한다 틀리니까 오늘 또 7대1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 된다 이런 개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여러분? 속는 놈들도 정말 비정상이죠. 예?